거대한 탈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더 의식적이고 더 깨어있으며 더 심리적으로. 깊이 발달한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분노도 없고 극적이지도 않다. 그들은 단지 흔적 없이 사라진다. SNS를 떠나고 직업을 내려놓고 관계를 끝내며 사회보다 고독을 선택한다. 칼 융은 이미 이것을 예견했다. 그는 이것을 필수적인 철수라 불렀다. 누군가 심리적으로 너무 깨어날 때 집단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실제로 고통스러워진다. 나는 곧 설명할 것이다. 왜 융은 이 사라짐이 피할 수 없는 것뿐 아니라 깨어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믿었는지를. 왜일까? 의식이 높아질수록 정상적인 사회를 견디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영적 일탈도 도피도 아니다. 집단 무의식에 둘러싸였을 때 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본능적 생존 장치다. 만약 당신이 사라지고 싶다는 끌림을 느낀다면 융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반사회적인 게 아니다. 단지 집단의 그릇에 담기엔 너무나 의식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융이 깨달은 진실이 있다. 사회의 본질은 무의식적 집단성이다. 공유된 환상, 대량의 투사, 서로 묵인하는 그림자들. 이것은 체계의 오류가 아니다. 오히려 체계 자체가 그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참여할 때만 유지된다. 누군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순간,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들은 시스템의 균열이 된다. 모두가 살아내는 투사를 볼 수 있고, 모두가 피하는 그림자를 인식한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임을 뚜렷하게 이해한다. 한 번 보게 되면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다. 융 자신도 이를 경험했다. 의식이 확장되자 평범한 대화와 교류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깨어난 사람이 잠든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대화는 그가 본 것을 보지 않은 척, 그가 아는 것을 모르는 척, 겉으로만 흘러가는 얘기에 맞춰야 했다. 이것이 의식의 저주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고립된다. 당신은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차원을 보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간극을 매번 메우려는 노력은 곧 지칠 만큼 소모적이 된다. 그래서 깨어난 이들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증오해서가 아니라 머무는 것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매일이 잠든 척하는 연기이고, 모든 대화가 빛을 줄이라는 요구이며, 모든 관계가 당신이 성장한 만큼을 덜 보여달라는 요구가 된다. 결국 정신은 이렇게 외친다. 이제 충분하다. 물러나라. 내 의식을 지켜라. 집단 무의식이 당신이 쌓아온 의식을 고갈시키도록 두지 마라. 융은 이렇게 알게 되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수록 집단의 그림자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그것은 한 사회가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며 남에게 떠넘기는 장면이다. 당신이 스스로의 악을 직면한 뒤 다른 이들이 그것을 희생양에게 투사하는 것을 보면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다. 당신이 이미 어둠을 통합했을 때 사회가 외치는 투사는 명확하다. 저 당은 악이다. 저 집단이 문제다. 저 사람들이 세상의 잘못이다. 당신의 눈엔 그것이 집단적 광기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집단적 광기다. 융은 이것을 보는 자의 짐이라 불렀다. 깨어난 이는 안다. 대부분의 갈등이 단지 그림자의 투사일 뿐이라는 것을. 전쟁조차 집단적 그림자의 충돌이라는 것을. 정치적 분열도
SNS의 분노도 모두 그림자의 물질을 투사하는 행위다. 한번 그것을 보면 참여는 불가능하다. 당신은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무리가 자기 그림자를 사냥하는 것을 보기에 양쪽을 선택할 수도 없다. 둘 다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음을 알기에 집단적 죄책감에 빠질 수도 없다. 그것이 집단 무의식임을 알기에 그래서 당신은 우월감이 아니라 심리적 필요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다. 융의 제자 중 한 명이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한때 강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합한 후 나는 내 의견이 단지 투사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정치적 토론을 보면 두 집단이 무의식을 서로에게 격렬히 투사하며 그것을 정의나 진리라 부르는 것을 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환상에 합류하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깨달은 자들은 단순히 집단적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면 당신은 에너지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무의식의 그림자 투사 곁에 있는 것은 심리적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진정한 에너지적 불일치입니다. 윤근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화를 경험한 이후 군중 속에 있는 것이 거의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 재료가 소용돌이치고 투사와 억압과 그림자가 뒤엉켜 심리적 폭풍을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이들이 가장 먼저 떠나는 곳은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는 24시간 내내 그림자를 투사하는 기계입니다. 각 스크롤은 무의식적 공격이고 각 댓글란은 그림자의 권투링입니다. 이미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에게 그것은 서로를 때리면서 멍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억지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융의 두 번째 통찰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개인화를 이루면 페르소나를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사회는 페르소나의 연기만을 요구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할 때 웃고 적절한 말을 하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진짜 자아, 모든 가면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만지게 되면 다시 페르소나를 연기하는 것은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회적 상황은 연기를 요구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족 내의 위치, 소셜미디어의 정체성,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견과 감정까지. 아직 페르소나에 동일시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질식처럼 느껴집니다. 윤근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의식과 마주한 후 더 이상 착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를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단적 의견에 동의하는 척할 수 없었고 거짓을 요구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숫가에 있는 볼링겐의 탑으로 물러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진정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깨어난 이는 분노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 불일치 때문에 떠납니다. 그들은 거짓을 요구하는 공간에선 너무 진짜가 되었고 연기를 강요하는 곳에선 너무 진실하며 단편만을 받아들이는 틀에 비해 너무 온전해졌습니다. 융의 한 환자 개인화를 경험한 성공한 이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사회 회의에 앉아 있지만 모두가 경영진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누군가인 척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 진짜 자아는 그 방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오직 죽은 페르소나만 존재합니다. 그녀는 극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듯 수개월 동안 전환을 겪으며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거기서 성공보다는 진실한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찾은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난 이들은 페르소나 연기를 강요하는 직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 위에 세워진 관계를 끝내고 가면을 요구하는 사회적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공이 사회적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윤근 에너지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무의식적인 환경 속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깨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식적인 사람이 보통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무의식적인 투사를 걸러내야 하고 에너지 흡혈자들로부터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하며 깊이와 표면 사이를 번역해야 하고 정적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주파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내적 재료만이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이 흘려보내는 무의식적 재료까지 포함됩니다. 윤근이를 심리적 노동이라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게 의식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 공간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 치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소모적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요구합니다. 당신이 투사에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무의식적 짐을 흡수하지 않아야 하며 집단적 드라마에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주변의 무의식적 진동에 맞추지 말아야 하며 조화만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단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마치 무의식이라는 쓰나미 속에서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물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익사하고 맙니다. 윤근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식적인 환자들이 만성 피로와 정체불명의 질병, 그리고 우울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그것은 개인적 병리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 환경 속에서 의식을 지키느라 생긴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치유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환경으로부터의 철수였습니다. 한 여성, 한 교사는 수년간의 작업을 통해 깨어났지만 심각한 만성 피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학적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융과의 분석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무의식적인 동료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의식을 유지하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교직을 떠나 자연 속 오두막으로 들어갔을 때 몇 주 만에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집단 무의식의 끊임없는 압력에 맞서 의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사람들이 자연으로, 고요로, 작은 의식 공동체로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스럽게 일궈낸 의식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의식은 소중하고 유한하며 무의식적 상호작용에 낭비하는 것은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윤근이를 은둔자 원형으로 규정했습니다. 개별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신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회가 조각낸 것을 통합하기 위한 고독을. 은둔자의 원형은 인간 혐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필연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모할 때 당신은 옛 패턴으로 끌어당기는 영향들로부터 벗어날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간섭 없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융 자신도 깊은 은둥이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볼링겐에서의 그의 세월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필연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했습니다. 집단 의식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개인적 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또한 필요했습니다. 타인의 투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깨어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거나 반사회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화가 요구하는 원형적 패턴을. 은둥이의 단계는 그림자가 통합되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억압에 압력이 없는 곳에서 자아는 페르소나의 요구 없이 드러나며 내면의 지혜는 외부의 소음 없이 자라납니다. 심리적 변형은 어떠한 방해도 없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윤기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은둔의 단계는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사회를 버리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품고 진리를 통합하며 윤기 말한 물병자리의 물고기가 되어갑니다. 다른 이들이 닿을 수 없는 깊이에 적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피분석자, 한 철학자는 3년간 학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는 학자의 가면을 유지했다면 불가능했을 통찰을 자신 속에 통합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직 그가 변혁하게 될 시스템으로부터의 철저한 후퇴 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둔의 단계는 단순한 사라짐처럼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성숙된 후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융의 마지막 비전은 희망을 줍니다. 사라진 자들은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달라져서 돌아옵니다. 무의식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된 자들에게 의식을 건네주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라진 자들, 즉 깨어난 자들은 영웅의 여정을 따릅니다. 물러남, 변형,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돌아옴. 그러나 그 귀환은 결코 기존의 사회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타협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자리, 경계, 틈새 공간으로의 귀환입니다. 그들은 융기 말한 경계 거주자가 됩니다. 존재하지만 참여하지 않고 가까이 있지만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술가로서 진정한 깊이에서 창조물을 내놓기도 하고 치유자로서 깨어날 준비가 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도 하며 스승으로서 소수의 탐구자들과 지혜를 나누기도 하고 작가로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지도를 건네며 은둔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다시 주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개별화되면 결코 비개별화될 수 없습니다. 한번 의식의 눈을 뜨면 결코 무의식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진정한 자아를 찾으면 다시는 단순한 가면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윤근 이 패턴을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개별화된 그의 환자들은 좀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창조했습니다.
더 단순하고 더 조용하며 더 진실된 삶을. 그들은 의식을 희생하지 않고도 기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베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환자는 2년간 사라졌던 치료사였는데 그는 전통적인 상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적 위기를 겪는 소수의 이들과만 깊은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일반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직접 겪은 길을 걷는 이들과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작았지만 깊었습니다. 주류 사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깨어난 이들에게는 생명의 밧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깨어난 이들은 대중 속에서 사라지지만 의식의 주머니 속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평행한 구조를 만들고 대안을 세우며 찾는 이들에게 깊이를 제공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들에겐 철저히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습니다. 윤근 이것이 바로 진화의 작동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개척자들이 먼저 사라지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 후 다음 세대를 위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버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건축입니다. 곧 깨어날 이들을 위해 떠받칠 구조물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깊이의 진화라는 사실입니다. 윤기 그린 큰 그림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사회가 투사하는 집단의 그림자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공간 속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개인화가 요구하는 은둔자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만 의식적인 가장자리로만 돌아옵니다. 무의식의 중심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 사라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원형적 필요입니다. 깨어난 이들은 인류 의식만큼이나 오래된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서고 변형하고 다시 돌아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것을 상실로, 버림으로, 심지어 배신으로 느낍니다. 모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 왜 가장 지혜로운 목소리들이 점점 사라지는 걸까? 왜 집단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깨어난 자들이 떠나는 걸까? 그러나 윤근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퇴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집단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말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사라지고 싶은 강한 끌림을 느낀다면 윤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일탈이 아니며 도피도 아니다. 심리적 필연이다. 당신의 의식은 이미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퇴행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형적 진실입니다. 당신은 사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화의 길을 걷는 은둔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무의식을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은 잠든 상태와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라지게 두십시오.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은 잠시 동안만. 당신만의 공간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물리적 고독이든 심리적 거리든 당신의 의식을 무의미한 상호작용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깊이를 얕은 언어로 번역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라짐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집단은 부분적으로만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완전히 개별화된 사람들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사회는 얕은 표면보다 깊이를,
가짜 영의보다 진정성을, 수능보다 깨어있는 의식을 더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 혹은 돌아온다면 당신은 사라짐 속에서만 길러낼 수 있었던 선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거짓된 소속 속에서는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진정한 목소리로 세상에 내놓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이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깨어남이 요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 증오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진리와 의식, 그리고 진정성을 향한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반드시 온전해져야 한다. 비록 그것이 홀로 서는 것일지라도. 윤근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라지라. 목적을 가지고 물러서라. 당신의 은둥이를 고립이 아닌 통합의 시간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라짐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젠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앞서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사라지고 있거나 그 강한 끌림을 느낀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저는 융의 통찰을 탐구하며 개인화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라짐은 버림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집단은 순응하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성장한 개인들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